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용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가 10차 변론을 6시간 정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재판부 오늘 변론을 마치면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종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에 일단 2시간씩 변론 시간을 먼저 주고요. 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에게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의견서를 대리인이 대독했습니다. 국회 측은 74분 정도 활용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15명이 5시간씩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진술이 2월 25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산을 해보면 결론이 나오는 시간을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종 진술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11일 정도 걸렸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2주 정도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3월 10일 전후로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증인신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여 정도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심판정 증언대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앞선 2차례 증인신문에는 불출석을 했었는데 오늘 10차 변론에는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 그리고 국회 봉쇄 등과 관련한 국회 측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조 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 6차례 이루어진 통화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느냐는 질문에는 조 청장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는 없었느냐라고 조 청장에게 묻는 등 이 조 청장 조서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에 내란이라는 생각을 해봤느냐는 질문에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몇 차례 발언하긴 했는데 가장 긴 시간 얘기한 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였습니다. 직접 의견 진술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고요. 자신과 통화 내용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이 해임되고 나니 자신과 통화한 걸 메모와 연계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 직원을 제외하면 자신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국정원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돼서 논란이 좀 됐었죠. 윤 대통령이 이걸 직접 언급했는데 자신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은 좀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정원 CCTV 영상을 토대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앞선 증언과는 다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홍장원 전 차장은 당시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를 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변론기일에서는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받아 적었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아 적었다고 사실관계를 정정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재명, 우원식 그리고 한동훈 등 정치사회계 인사들의 이름을 들었다는 점은 재확인했고요. 또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도와달라면서 명단을 줬었다고도 재차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 장소를 혼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면서 신빙성을 깨려고 주력을 했고요.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체포 명단을 다시 쓰게 했던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회 측은 이 통화 장소나 메모 형식이 신빙성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찍힌 CCTV 영상의 촬영 시각이 실제 시간이랑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 홍 전 차장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보좌관에게 명단을 다시 쓰게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체포명단과 관련한 홍 전 차장의 진술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 전 사령관에게 들은 체포명단과 유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작성한 체포명단 그리고 다음 날에 쓴 것까지 모두 동일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왔던 인물은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한 총리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퇴정하는 모습, 심판정에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이후에 이 퇴정 관련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심판정에 있는 게 이 국가 위상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신문 과정에서 이 계엄 전에 이루어진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았고 흠결이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수사와 사법 절차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부 질문 과정에서 여러 장관들의 발언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국무회의를 두고 이 국무위원들의 만남이었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법정 요건에 맞았는지를 두고도 이 법원과 국민이 판단할 거라면서 즉답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증인이 모두 17명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했고요. 재판부는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화면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5일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될 텐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